안녕하세요. 시온연구소입니다. 시온연구소 오늘은요. 컴퓨터 교육학계 논문지 2020년 23권 제4호 디자인 띵킹 프로세스 기반의 인공지능 교육 프로그램 적용 효과 분석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이 연구는요. 디자인 띵킹 프로세스를 가지고 인공지능 교육 프로그램을 돌렸을 때 학생의 AI 가치 인식 및 AI 효능감의 변화는 어떠한지, 그리고 또 프로그래밍 언어 활용 수준에 따라서 디자인 띵킹 기반 AI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학습자의 AI 가치 및 인식 그리고 효능감의 변화는 어떠한지, 그리고 이러한 프로그램에 대한 학습자의 인식은 어떠한가를 알아본 연구인데요. 저는 사실 이 이성애 교수님의 이 연구 결과를 열심히 유심히 보았다라기보다는 저는 이 서론과 그리고 이론적 배경, 이 관련 연구에서 이 교수님이 제시한 이 근거들, 이 선행 연구들에서 굉장히 많은 인사이트를 얻었다라고 볼 수 있어서 여러분들과도 좀 공유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쭉 그냥 같이 읽어보면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디자인 띵킹 프로세스라든지 아니면 인공지능 교육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다면 한번 조금 힌트를 얻어가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쭉 읽어보겠습니다. 해외 주요국은 초중등 학생뿐만 아니라 성인에 이르기까지 AI 교육을 보편 교육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도 2019년 12월 인공지능 국가 전략을 발표하였다. AI 국가 전략에서는 초, 중, 고등학생의 컴퓨팅 사고력 강화를 위해 소프트웨어 및 AI 학습 기회를 확대할 것을 제안하고 있는데 초등 저학년 수준에서 소프트웨어와 AI에 대한 이해와 흥미를 배양하도록 놀이 체험 중심의 교육을 제공하고 초등 고학년부터 중학생까지는 소프트웨어와 AI 기본 소양을 습득할 수 있는 필수 교육을 확대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교육부에서 2020년 상반기 내에 AI 교육 기본 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AI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한 가운데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세계 각국에서는 초중등 AI 교육에서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AI4 K-12 이니셔티브에서는 AI 교육과정 프레임워크가 대표적이다. 네, 저는 이 부분을 굉장히 정말 제 인사이트는 이 부분입니다. 계속 읽어보면 AI4 K-12 이니셔티브는 Association for the Advanced Artificial Intelligence라는 이 AAAI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제 컴퓨팅 사고 관련한 영상을 보셨다면 한 번 정도는 봤을 CSTA, Computer Science Teachers Associate. 네, 그래서 컴퓨터 과학 교사 연합이라는 단체죠. 그래서 공동으로 참여해서 초중등 AI 교육을 위한 표준을 개발하고 있다. 저는 이 부분도 정말 정말 성찰을 인사이트를 얻었는데 정말 이런 어떤 그 CSTIA에서 이 제공한 여러분들 그 CT 구성 요소를 보신 적이 있으실 건데 좀 좋은 게 이런 여기에서 제공하는 이런 기준들이 하나의 좀 어떻게 보면 표준이 된다라는 사실이 저는 되게 매력적으로 느껴지고 이런 어떤 표준화에 대한 관심이 저는 많습니다. 계속 읽어보면 초중등 수준에서 AI 개념과 이해를 위한 5가지 핵심 영역을 인식, perception, 그리고 표현과 추론, representation and reasoning, 그리고 기계학습, 머신 러닝, 그리고 자연스러운 상호작용, natural interaction, 그리고 사회적 역량, social interaction으로 제시한 바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는 여기에서도 초등 수준에서의 어떤 AI 개념과 이해를 위한 5가지 핵심 영역에 사실 이 퍼셉션 부분은 되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러나 표현과 추론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거는 수업 시간에 좀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계속 읽어보면 AI K-12가 선도적으로 제시한 교육과정 프레임워크는 AI 교육과정을 분석하거나 개발하는 데 지침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점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고, 또 이런 부분이 사실 우리나라도 필요한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우리나라도 차세대 소프트웨어 교육과정 표준 모델에서 기존 소프트웨어 교육과정에 AI 영역을 추가해서 개편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 AI와 이 소프트웨어의 차이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은 이 소프트웨어 안에 AI가 쏙 들어가 있는 것처럼 느끼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 이 소프트웨어 교육과정 측면에서 본다면, 소프트웨어 교육과정이 이렇게 있으면, AI는 사실 좀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저는 부분집합처럼 느껴져요. 근데 이게 뒤에서도 또 나옵니다. 이 AI와 소프트웨어 교육과정의 좀 차이라고 보면, 공통점이라고 먼저 보면 아마 코딩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소프트웨어 교육과정에서 창의적 산출물을 그렇게 강조하진 않는 것 같아요. AI에서 더 강조하죠. 이 창의적 산출물이 매우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AI 그 교육에서는. 그런데 소프트웨어 교육과정은 창의적인 산출물이라기보다는 논리적 구현이 조금 더 적합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은 소프트웨어 교육과정과 AI는 코딩이 가장 교집합적인 부분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 교육과정 하면 AI 영역을 추가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뒷부분을 보면 사실 이 페이지를 다시 뿔겋게 저는 칠해놨어요. 제 그 인쇄한 부분을 보면은. 여기 나오는데 AI 교육이 SW 교육의 연장선에 있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는 듯하다라고 나오면서 컴퓨팅 사고력과 AI 역량의 관계에 대해 웡웨 2020년도 이 논문에서는 AI 역량은 컴퓨팅 사고력의 부분 집합이라고 말한다. 여기에서는 소프트웨어 교육이 아니라 AI 역량이 컴퓨팅 사고력의 부분 집합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컴퓨팅 사고력이 뭐 문제분해나 아니면 뭐 추상화, 뭐 시뮬레이션 이런 어떤 구성 요소들이 있다면 이것의 일부분에 AI 역량이 있다라는 건데, 과연 AI 역량은 무엇인지 아래에 나옵니다. 그래서 조금 있다가 같이 또 보도록 하죠. 계속 읽어보면 컴퓨팅 사고력이 알고리즘 바탕으로 추론하는 능력이라면 AI 역량은 이중 특정 알고리즘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되게 이게 좀 애매한 부분이긴 한데 이 말이 되게 어려운 말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컴퓨팅 사고력을 생각을 했을 때 AI 역량이 무엇인지 정의가 되어야지 벤 다이어그램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아래 좀 보면은 웡웨는 초중고 수준에서 필요한 AI 역량 이제 나오죠. AI 역량을 AI 개념, AI 응용, AI 윤리 및 안전 세 가지 영역으로 제시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AI 역량에 AI 개념과 뭐 AI 응용, 그다음에 윤리가 나온다는 건데, 근데 이렇게만 봤을 때는 CT하고 AI를 이 집합으로 이야기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처럼 앞에서 소프트웨어 교육과정과 AI 교육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부분 집합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CT하고 AI는 그냥 저의 의견으로는 이 CT의 구성 요소가 AI 안에 이렇게 약간 들어가 있는 게 아닌가. 이 역량 안에 그냥 아예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강하게 들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김현철 또한 초중등 교육에서 AI 교육의 목표는 AI 리터러시와 함께 컴퓨팅 사고력 및 코딩을 기반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창의적인 산출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역량이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죠.
여기서 이제 진짜 중요한 것은 창의적인 산출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AI에 관련된 이제 책을 보면 보통 이렇게 어떤 툴이 나와요. 근데 이 툴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냥 여기에다 대입해서 끝이 아니라 이 여기 대입해서 그냥 끝은 그냥 매체를 활용한 그냥 수업을 한 거죠.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 툴을 활용해서 이후에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해 관심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AI를 보면 보통 막 정보를 막 수집하잖아요. 데이터들의 정보를 막 수집을 해서 이 데이터들을 알아서 AI가 분석을 해서 끝 이게 아니라 분석을 한 다음 정답에 가까운 경우의 수를 막 제시를 해주잖아요. 이거를 규칙이라고 부른다면 이걸 또 머신러닝이라고도 부를 수 있겠죠.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AI 교육의 목표는 일반적으로 일상생활에서 인공지능 서비스와 제품을 활용해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본 소양, 자신의 직업과 진로 분야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는 역량, 인공지능 분야에서 전문가를 할 수 있는 역량 등을 기르는 것이 될 수 있다. 진짜 이것도 또 중요한 말인데 보면은 AI 교육의 목표는 자신의 실생활에서 일상생활에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본 소양이다. 근데 무서운 말이기도 하죠. 이제는 없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가 되기도 하니까요. 두 번째는 자신의 직업과 진로 분야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는 역량.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교육에서 AI를 공부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런 진로적인 측면이 클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인공지능 분야에서 전문가를 할 수 있는 역량. 결국에는 뭔가 창의적인 산출물을 낼 수 있는 사람이 이제 결국에는 핵심 인력이 될 텐데 특히 초인공지능 서비스와 제품을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 소양과 함께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문제를 해결하거나 개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설계 구현하는 역량을 목표로 하는 것이 초, 중, 고등학교 수준의 인공지능 교육에 해당한다고 제시한 바 있다. 근데 사실 이 말을 읽어보면 사실 이게 초, 중, 고가 아니라 사실 전문가들도 사실 인공지능 소양과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하거나 개선할 수 있는 프로그램 설계 구현이 목표죠. 이런 어떤 그런 AI 교육에 대해서 여긴 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초등학교에서는 AI 기초 개념 이해와 컴퓨터 인식, 중학교에서는 표현과 추론 및 머닝러싱 기초, 고등학교에서는 머닝러싱과 인공신경망 등 AI 핵심 기술의 설계 및 적용이 포함된다. 저는 이거를 한번 실현해 보려고 하고 있어요. 중학교에서는 표현과 추론 및 머닝러싱의 기초를 닦는다라는 측면에서 이번에 짜고 있는 교육과정을 여기에 좀 포커스를 둬볼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이같이 초등 수준에서 AI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AI 기본 개념과 원리 기술을 바탕으로 AI의 사회적 영향을 이해하고 실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문제를 AI 적용해서 창의적이고 효율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역량 개발일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 아까 말씀드렸던 교육과정의 이 사회적 역량적인 부분도 고려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여기서 또 인사이트를 얻었고요. 지금 굉장히 지금 보면 제가 지금 다 밑줄을 치고 있죠. 그래서 좀 더 읽어볼게요. AI 교육을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에 대한 논의는 이제 막 시작이 되었고요. 국내에서도 AI 교육을 수행하고 이를 분석하고자 하는 연구들이 일부 시도되고 있고 초등학생 대상의 AI 교육 모형을 문제 이해, 데이터 정리, 인공지능 모델 정하기, 프로그래밍, 보고서 작성 등의 5단계로 제시를 하고 있대요. 근데 이게 초등학생들이 되게 재미없어 할 수가 있습니다. 잘못 가르치면은. 그리고 이영호는 머신러닝 for 키즈 환경에서 블록 프로그래밍 언어 기반의 인공지능 교육을 수행한 후 초등학생들의 AI에 대한 흥미, AI 기술에 대한 접근 가능성, AI 교육 필요성 등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기도 하였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좀 더 자세하게 읽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고 또 제가 이전에 CT를 할 때 이 두 분에 대한 논문을 읽었었는데 류미영과 한성과는 컴퓨팅 사고의 요소를 기반으로 딥러닝 개념 학습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교육 프로그램들은 좀 꽤 있다는 이야기를 어디서 했어요. 그래서 그런데 여기에 나오네요.
저는 사실 이거를 열심히 봤는데, 그, 이 AI 교육 플랫폼을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 중국에서. 근데 우리나라도 AI 교육의 도입과 확산을 위해서 무엇보다 시급히 이러한 AI 실습 환경 구축 및 공유가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이 AI 교육을 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교수학습 자료는 제가 찾아본 바에 의하면 이미 그 책으로도 만들어져 있고 내용도 좀 어느 정도 구축이 되어 있는데 제가 논문을 찾으면서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된 점은 그런 어떤 교과서적인 부분의 어떤 교수학습 자료가 아니라 한 학기 동안 진행할 그 교육 과정에 대한 자료가 좀 부족하다라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과서를 가지고 한 학기를 수업을 할 수도 있겠는데 그 교과서에서는 사실 교과서는 이론이 되어 있으니까 1번, 2번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뭔가 배우고자 하는 섹션이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이거 말고 앞에서도 우리가 봤지만 AI 교육은 실생활의 어떤 그런 경험에서의 문제 해결을 위한 창의적인 어떤 산출물이 나올 수 있는 하나의 어떤 프로젝트성 수업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논문에서도 디자인 띵킹을 활용을 한 건데 이런 거를 활용할 수 있는 총 좀 이렇게 한 학기 분량의 교육 과정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사례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앞으로 이러한 논문들을 읽어볼 생각인데 여러분들이 이 논문을 혹시 찾아서 보실 수 있다면 저처럼 이 페이지 앞에서 굉장히 많은 성찰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주는 이 논문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분들께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네, 앞으로도 또 다양한 내용들을 함께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